잠이 오지 않아 트위치를 켜니 노란 바다에 세계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9일 밤 11시입니다. 첫 곡으로 들어주신 곡은 위너의 프릭드였습니다. 오늘 무슨 일 없었냐고요? 별일 없었습니다. 오늘 작업실 나가서 작업 좀 하다가 일요일이었지만 전시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작업 좀 하다가 왔어요. 그냥 똑같았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뭐 받았냐고요? 아니요, 받은 거 없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뭐 해드렸냐고요? 뭐 해드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주고받지 말아요. 너무 피곤해요. 자, 그리고 정말 별일이 없었어요. 그 밥 먹고 그냥 애들하고 놀다가 재우고 라디오 켰습니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 마속이 가장 싫어한다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이라는 것을 이제 지키지 못해가지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속이 가장 싫어하는 달은 5월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자, 오늘 사연이 또 많이 또 밀려 있습니다. 그래도 저번 주에 한번 해가지고 3월달 사연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연을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주펄님. 펄튜브를 통해 라디오를 듣는 중 바지 벗고 핫도그 만들기 편의 마지막에 사연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제 사연도 읽어주시겠구나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고민인 대학원생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평소에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으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주말 동안 연구실 사람조차 만나지 못하다 보면 금토일 사흘 정도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연구실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떠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맙니다. 이렇게 썰풀이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한때는 유튜브로 영화 주인공이 영화의 줄거리를 사연으로 보내는 가상 라디오를 만들어 올리거나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편집을 할 시간이 부족하여 지속하지는 못했고 결국 제 썰풀이 욕구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감히 추측하기로는 라디오나 위플래시를 하며 화려한 입담을 선보이신 주펄님은 저보다도 더 말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방송을 안 하거나 하실 때는 그런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제가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연을 보내도 한 사람의 사연을 여러 번도 읽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학창시절에 써 있었어요. 말수가 적고 그런 게 좀 써 있었고 평소에는 이제 적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욕구를 방송을 통해서 푸는 거죠. 제 평소에 저는 정말 말이 없습니다. 그 침펄풍 사석에 있을 때도 거의 들어주는 쪽이고 그 두 명은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별로 말이 없고 할 말이 있으면은 그런 욕구는 방송이나 아니면 만화나 그런 다른 걸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연을 여러 번 읽어주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재미가 있다면 말이지요.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저는 30대 펄떡이입니다. 우선 사연을 쓰기 전에 주펄님과 침착맨 두 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모자람이 없다, 헤어나올 수 없다, 수치 심하게 없다 등등의 댓글을 볼 때마다 깔깔대며 웃었던 저를 반성합니다. 몇 달 전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처음 석 달 복용할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장기간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작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더니 점점 머리숱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앞머리가 침착맨처럼 M자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머리숱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천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치료가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의 부작용이 더 있는지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화가 자주 납니다. 처방받은 약이 호르몬제라 탈모 부작용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화가 자주 나는 것도 부작용인지 항상 양말 벗겨진 쭈펄 선생 상태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올 7월까지는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데 항상 양말 벗겨진 모드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양말 벗겨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 사람들과 대할 때도 너무 까칠하고 비판적으로 반응해서 대화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쭈펄 선생님, 양말 벗겨진 상태에서 어떻게 참고 다닐 수 있을까요? 가끔 양말이 벗겨지는 쭈펄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입니다. 여자라 탈모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가 직격타로 탈모 빔을 맞으니 너무 슬프네요. 님들도 탈모빔 이지랄 하다가는 탈모빔 제대로 맞을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화가 난 이유는 약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머리가 빠져서 그게 이제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 아닐까요? 왜냐면은 이 호르몬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사실 있어요. 그 남자들이 이제 그런 호르몬 약을 먹으면은 가슴이 좀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발기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여자분이 그런 게 있나? 잘 모르겠네. 오히려 더 착해져, 좀, 이렇게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변에 이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기안84도 그렇고, 침착맨도 그렇고. 그분들은 그렇게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그냥 본인이 지금 여기 신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화가 좀 나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약이 좋더라고, 애들 보니까.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셋이. 침착맨은 파마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전혀 탈모 기미도 안 보여요, 이제는. 진짜, 내가 열받네? 이제 그 약이 진짜 좋기 때문에, 완전 막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제 돌릴 수는 없지만, 막아주고 이런 거는 진짜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복약 지침에 따라서 약을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플랜시스의 My Day Will Come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30대 초반 유부녀 트수입니다. 전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일찍 결혼한 편이라 아이 계획을 천천히 세워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네요. 지난달에 화학적 유산을 겪고 지금은 난임병원에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들 앞에서는 덤덤한 척 아이가 없는 삶도 계획해 봐야지 하는데 단란한 가족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네요. 저는 아이가 너무 좋아서 어린이집 선생님이거든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내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부모가 보면 얼마나 더 예쁠까. 오늘 이런 이쁜 짓을 했는데 못 보여줘서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뿐입니다. 제가 너무 아이들에게 정을 쏟아서 제 아이는 늦게 찾아오는 건지 사연이 좀 밀린 걸로 아는데 제 사연이 나올 쯤엔 그 후라도 아이를 품고 또 시간이 더 지나 펄디처럼 두 아이를 가진 부모가 되어도 펄밤을 들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일단 제 주변에 또 좀 난임 형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도 그렇고 결국은 한 서너 커플이 있었는데 다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예요. 어떻게든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펄순이 선생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친구는 근데 쌍둥이가 많아요. 맞아. 내가 기억난다. 내 친구도 그렇고 쌍둥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한 큐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한 큐에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더라고요. 그게 시험관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일란성으로. 그래서 꼭 엄마 되기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제 임신 하시고 하신다면은 사연을 하나만 더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육아 만화 옛날에 그린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을 또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펄님. 저는 올해 졸업 예정인 여대생입니다. 지금 펄 라디오를 들으며 이 사연을 써봅니다. 무려 따끈따끈한 오늘 얘기예요. 죄송해요. 근데 3월 5일자 사연이네요. 죄송해요. 따끈따끈한 2달 전 얘기입니다. 자, 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동네 친구, 남자, 그러니까 이 사연을 이제 쓰신 분은 여자분이고, 저는 남자 동네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랑 이제 이성적인 감정 아예 없고,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을 때 고민 상담을 엄청 하면서 서로 친해졌어요. 서로 남친, 여친 헤어지면 욕도 하고 위로도 하고 새로운 이성이 생기면 서로 응원해주고 연애 코치도 했었지요. 이제 그렇게 약 3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서로 둘 다 반년 이상 동안 연애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끔 만나 그냥 서로 못 잊은 전 남친, 전 여친 얘기하면서 지냈지요. 근데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산책하며 수다 떠는데 밤이어서 깜깜하고 무서웠음. 갑자기 어디서 진심, 바스락 소리가 나서 걔가 개쫄보여서 저한테 확 달라붙고 무섭다고 해서 장난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사건은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저희는 3년 동안 그렇게 만나면서 서로 가까워가는 건 싫고 스킨십은 더더욱 싫고 욕도 서로 했는데 첫 스킨십이었습니다. 와, 처음엔 그냥 그랬는데 집에 와도 계속 그 손잡았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좆됐다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내가 너무 공백기가 길어서 진짜 별 지랄을 다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또 그냥저냥 만났어요. 그런데 전에는 4계절에 한 번씩 만났다면 걔가 만나자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꼴로 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새 그냥 걔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야발. 친구를 사랑하게 된 거야. 어쨌든 2-3번 또 그렇게 만났고 걔가 술을 먹는 애가 아닌데 갑자기 술을 먹자고 해서 술도 몇 번 먹었고 막 카톡을 계속 주고받는다던가 그런 연락은 안 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을 때 야 지금 만날래? 하고 만나서 수다 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날래? 이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헤어질 땐 그냥 기약 없이 빠잉 하고 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와 뭐지? 썸인가? 썸 시작인가? 얘도 날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리다가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야 뭐해? 산책할래? 했는데 나 지금 운동 나가는데 이래서 운동? 같이 산책하려고 했는데 라고 했더니 답장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약 1-2시간 뒤에 미안 지금 연락하는 누나랑 전화하면서 운동함 이 지랄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진심으로 머가리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짜로 발끝이랑 손끝까지 한 번에 전율이 왔습니다. 전율이 왔다는 게 왜 이럴 때 오는 건지 온몸에 전율이 온다는 거를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걸 보고 천장을 보고 멍하니 누워 있습니다. 와 진짜 나 어장당했구나 싶었습니다. 라는 건 좀 풀어 말한 거고 솔직히 머릿속에 뭐여 야발 못갔네라는 단어를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밖에 나가서 빈지노의 아쿠아맨을 열창하며 다리 위를 존내 열심히 뛰었습니다. 진짜 배신감도 배신감이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장으로 제가 와 레알? 진짜 지리네? 이런 식으로 그냥 전에 했던 친구 버전으로 다시 돌아와 넘어갔습니다. 억하죠? 저 시끼를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요? 진심 지금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었던 일 좋다고 신나게 말하고 있는데 입을 꼬매버리고 싶습니다. 연애 얘기로 만났는데 이제야 보니 연애 얘기를 듣기 싫어질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나중에 만나서 다 말해준다는데 만나기 싫습니다. 이래놓고 또 만나겠죠? 이런 제가 싫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다고 갑자기 제가 개 단호하게 나 너 이제 안 만날래 하는 것도 이상하고 진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PS 어장하는 모든 남자 5월 여자들아 어장하지 마. 선 넘지 마. 구피가 범고대로 진화해서 깨버릴 수도 있어. 진심으로. 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어장 아닌데 님이 망상한 거잖음. 이런 채팅도 있었고요. 누나랑 잘 안되면 사연자님한테 연락 또 옴. 이런 채팅도 있고요. 또 어디 보자. 우리는 맨날 당해. 라는 채팅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2달이 지났지만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분을 삭히시길 바랍니다. 이소라의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펄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8살 취준생 펄떡입니다. 때는 저의 신입생 시절인 13년도의 일입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학과 사람들을 만나고 단과 OT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의류학과에 입학했던 저는 처음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뭔가 꿀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고 수능 끝나고 열심히 알바해서 번 돈으로 직접 샀던 제가 가진 가장 좋은 옷들을 입고 OT에 갔더랬죠. 어색한 동기, 선배들과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포천에 있는 한 스키장에 도착했고 여러 일정을 마치고 학과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2시간쯤 지났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정신없는 분위기에 긴장감과 피곤함까지 모두 겹치니 너무 어질어질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군요. 저는 먼저 일찍 잠을 청하기 위해 잠자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명 시체방이라고 하죠. 아직은 한산한 시체방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침구도 잘 챙겨서 누우니 바로 잠이 쏟아지더군요. 그렇게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동기들이 새벽 3시쯤 저를 깨우는 겁니다. 야, 너 큰일 났어. 야, 일어나봐. 어떡해. 저는 잠시 깼지만 비몽사몽인 상태로 동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바로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는 처음 느껴보는 숙취에 기분 나쁜 어지러움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잠옷을 갈아입고 그날의 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구석에 잘 놓아두었던 제 옷들과 가방이 모두 사라져 있더군요. 어리둥절해서 옆에 있던 동기에게 물어보니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새벽에 A라는 동기가 완전히 만취가 된 채 들어와서 알 수 없는 술 주정을 중얼거리며 방의 구석으로 가더랍니다. A는 조용히 구석에 머리를 박고 있다가 갑자기 지퍼를 내리고 참아왔던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동기들이 손을 써볼 틈도 없이 그 따뜻한 액체는 구석에 놓았던 제 옷과 가방에 그대로 발사되었고 아끼던 제 옷들은 모두 오줌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A라는 친구는 그대로 고꾸라져 잠이 들었답니다. 그 광경을 본 착한 동기 친구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수습해보려는 마음에 젖은 옷과 가방을 베란다에 널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서 베란다로 가보니 2월의 차가운 새벽에 널어놓은 제 옷과 가방들은 베란다 난간 모양 그대로 디귿자로 얼어 있었습니다. 웃음만 나오더군요. 이걸 어떡하지? 너무 난감했습니다. 결국 학생회에서 쓰레기 모을 때 쓰려고 가지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지에 모든 짐을 우겨넣고 산타 할아버지 마냥 어깨에 짊어지고 13학번 신입생 OT 단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A는 술이 깨고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면서 사과했고 그렇게 미안해하는 친구를 보고 화를 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 친구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세탁비도 먼저 보내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1학년 때는 그 친구와 서먹한 사이로 지냈었는데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급속도로 친해지고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취준생인 제가 먼저 취직한 그 친구에게 크고 작은 것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고마운 친구입니다. 혹시 펄 선생님도 잊지 못할 첫인상을 가진 친구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선생님의 이야기도 꼭꼭 듣고 싶습니다.
아, 대단한 일을 겪으셨네요. 저는 뭐, 그냥, 갑자기 하나도 안 친한데 이제 전화가 와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놀러 오라고 했더니 바로 다음 주에 맨발로다가 그 친구 하나를 데리고 온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술 다 먹고, 그리고 가고,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첫 인상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근데 그 친구 둘하고 또 그저께 미세먼지가 최악을 찍은 날, 또 밖에 좀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참 우리도 오래됐다 싶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기억에 남고, 이렇게 또 친해지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곡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요즘은 과제를 하면서 벌밤을 듣고 있는 대학생 펄떡이입니다. 액자식 구성이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 길을 걷던 중 날씨가 추워서 남친의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주머니에는 마스크가 3개나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 마스크를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 이거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남친은 몇 달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못 가게 되자 새벽에 한강 조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증이 나서 편의점에서 파워에이드를 원샷을 했더랬죠.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강을 뛰다가 뱃속에서 급하게 신호가 와버린 겁니다. 근처에 화장실도 없고 배는 꾸룩거리다 결국에는 적당한 풀숲을 찾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닦을 무언가가 마스크뿐인데 마스크는 지금 쓰고 있는 한 장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따릉이를 빌려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당장 조깅할 때 비상시를 대비해 똥유지로 마스크 3장을 주머니에 넣어뒀던 것이 이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웃기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럼 휴지를 챙기면 되지 왜 마스크를 3개나 챙겨?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친은 그러네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이게 너무 웃겨서 같이 일하는 알바하는 직원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분은 내가 말을 들은 건가 방구 소리를 들은 건가 라는 표정으로 그냥 길에 안 싸는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싶어서 머쓱해졌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직원분께서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니 제 남친의 심정을 알 것 같다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정색을 하시더니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알바를 쉬어서 직원분 혼자 일하는 날에 일어났었더랬죠. 하필 직원분이 혼자 계시고 매장에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배에서 날 다람쥐가 푸드덕거리면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휴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배달 봉투를 확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배달 봉투가 배변 봉투가 되려는 찰나에 손님들이 다 나가셨고 호다닥 화장실을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웃기면서도 똑같이 매장에서 안 싸는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께서는 머쓱해 하시면서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정상적인 생각이 안 들고 최악만 생각하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펄디도 혹시 극한의 상황에 처해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셨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자주 있었어요. 자주 있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위병소 근무 중이었습니다. 위병소 근무가 뭐냐면 그 부대 정문에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2명이서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위병소 근무 중이잖아요. 그 마네킹처럼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도저히 어떤 참을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위병소 근무 일지를 한 장 찢어서 그 위병소 그 뒤쪽에 있는 약간 또랑 같은 데로 숨어서 이제 해결을 했었는데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전투복이라는 게 풀숲에 들어가면은 정말 안 보입니다. 정말 그냥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하게 해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갓길에서도 몇 번 그런 적이 있고요. 집 근처에서도 그런 적이 있고 꽤 자주 있어요, 저는. 그 일본 혹시 가실 일 있으면은 일본 약국에 그 스토파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먹으면은 급동을 좀 막을 수 있대요. 첨보 같은 느낌으로 한 번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일본 가면은 꼭 그 약국에서 그 동전 파스하고 그 스토파는 살만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정도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레이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였습니다. 채팅창에 전역하셨다고. 오늘요? 아니, 오늘은 아니죠. 최근에 하신 건가요? 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좋겠다. 축하드립니다. 본방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전역했습니다. 김새9638님. 축하드리고, 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림 인턴하느라 세종시에 잠시 내려와 있는 벌떡이입니다. 요즘 연일 언론에서 학폭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들이 정말 치를 떨게 만드는 내용도 많고, 기사들을 보니 남중남고 시절 목격했던 폭력의 순간들도 다시 생각나며 정말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학교폭력이 근절되길 간절히 바라는 1인입니다. 제가 들을 얘기는 남중남고의 힘싸움 얘기지만 심각한 얘기는 아니니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입니다. 져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1 때 이미 키가 182cm 정도 되었고 몸무게도 77kg 이상 나갔던 꽤나 큰 체격 때문인지 학창시절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친구가 배웠던 킥복싱이 제가 배웠다고 와전되면서 저는 어느샌가 학교에서 힘을 쓰진 않지만 무시할 순 없는 제야의 고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난 주말에 분재를 즐겨하던 여린 마음의 소유자였다고. 아무튼 제가 굳이 해명할 이유도 없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던 게 너무 편했기에 학창시절 저는 킥복서인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2에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저희 반에 이아무개라고 서울시 이종 격투기 대회에서 메달권에 들었던 한 아이가 전학을 오게 된 것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전교로 퍼지게 되었고 학교에서 힘 좀 쓴다는 친구들이 복도를 지나가는 척하며 그 친구를 한 번씩 보고 교실 문을 잠시 잡더니 들어오지 않고 다시금 화장실로 향하는 일이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딱 봐도 정말 너무 각지게 생겼거든요. 아무튼 찐고수의 등장에 그렇게 서열 좋아하던 친구들은 하루아침에 양보를 미덕으로 삼는 매너남들이 되었고 하필 같은 반이던 저와 그 친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묘한 긴장감은 저와 그 친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만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운동만을 사랑하는 친구였고 저는 다음 주말에는 어떤 분재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폭풍의 전학생이 오고 사흘째 되던 날 애석하게도 저와 그 친구 그리고 다른 친구 4명까지 총 6명이 청소 당번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쫄았지만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땅만 보며 빗자루질을 했고 그 친구 쪽을 일절 쳐다보지 않으며 애써 쿨한 척 나는 너를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쿨레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청소를 하던 다른 친구들은 저를 잠시 복도로 부르더니 저에게 야, 네가 우릴 대표해서 저 친구 간을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오금이 떨렸지만 애써 태연하게 너희들 친구한테 지금 그게 할 말이냐? 관용이 곧 강함이다. 라는 개소리를 시전한 채 다시 땅만 쳐다보며 빗자루질에 몰두하였습니다. 하지만 당번들은 저의 허풍에 대응해 줄 리 없었고 어느새 다른 반에서 애들을 불러와 교실 밖 복도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웅성거리게 되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저와 격투기 선수 2명만 남아서 묘한 긴장감 속에 빗자루질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일생일대 기로에 서게 된 저는 보는 눈이 많아지자 그래, 내가 쟤보다 덩치도 큰데 설마 망신까지 당할까? 라는 희대의 멍청한 생각으로 자연스레 비질로 문워크를 하다가 실수인 척 저의 엉덩이로 흡사 말근육같이 단단한 그 친구의 엉덩이 쪽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엉덩이는 도무지 사람의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고 흡사 침착맨의 엉덩이를 연상케 하는 순도 100%의 지방으로 구성된 저의 엉덩이는 맥없이 튕겨나가 도리어 밀쳤던 제가 책상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격투기 친구는 정말 악의가 1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목소리로 괜찮아? 미안하다 라고 말했고 소인배이고 싶지 않았던 저는 땅에 엎어진 채 상반신만 간신히 일으켜 세운 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천만에! 싸구려 번역투의 말을 입으로 내뱉으며 일어서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비질을 이어간 저는 제발 무탈이 지나가라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2초 뒤 복도에서는 빵 터지는 소리와 함께 조롱 섞인 어조로 천만에라는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청소를 급하게 끝마친 저는 그 길로 곧장 달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 고3 졸업까지 학교에서는 저를 천만이로 불리며 저의 다사다난했던 잡밥 학창시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TLC의 레인보우였습니다. 원래 라르캉스엘 노래죠, 이게. 그 트리뷰트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저 라르캉스엘 엄청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일본 노래를 듣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뭐 엑스제팬이라든지 라르캉스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노래가 엄청 좋더라고요. 특히 바나하지마라는 만화의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으로 이제 드라이버스 하이라는 곡이 굉장히 좋아서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펄하, 안녕하세요. 군 입대를 딱 한 달 남겨둔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주펄님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창 네이버 웹툰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을 때였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는 이에 맞춰 당시 최고 인기 만화인 신과 함께 시리즈를 구매하여 도서관에 비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화에서 일산 중산마을 고봉산이란 지명이 나오더군요. 고봉산이란 이름을 보자마자 굉장히 흠칫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도서관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 보이는 동네 뒷동산이 바로 고봉산이었거든요. 어떻게 만화에 우리 동네가 나오지? 하면서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 주호민 작가님이 저와 같은 중산마을, 그것도 바로 앞단지에 굉장히 오랜 시간 거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작가님이 중산중학교도 잠깐 다니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만화책으로 보던 유명한 사람이 같은 학교를 다녔던 동네 삼촌이라고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과 함께 애독자가 되었고 나중 일이지만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가 개봉했을 때도 그때의 기억을 간직한 채로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리코더 부는 추파춥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몇 달 간격으로 유튜브에서 계속 추천 동영상이 띄워주니까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생각나면서 요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마침 그 즈음에 주펄님이 트위치 방송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생 보지 않던 트위치까지 가입하여 한 명의 펄떡이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굉장히 신기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산 탄현과 중산마을에서 20년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2년 전에 파주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용인 수직으로 한 번 더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일산 파주 용인 루트가 주펄님과 정확히 동일한 루트더라고요. 뭔가 작가님을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오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한 번도 실제로 펄디님을 마주친 적은 없지만 언젠가 한 번쯤 우연히 길거리를 거닐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집에서 라이브로 들을지 아니면 논산에서 한참 구르고 난 뒤에 뒤늦게 유튜브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입대를 하셨나 보군요. 언제 가셨는지 2달 전이면 갔을 수도 있겠네. 군대도 같은 데로 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없어졌기 때문에. 야, 신기하네요. 저 중산 중학교 다녔던 거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탄현마을에 있는 일산 동중 다니다가 이제 중산 중학교 다니다가 신기합니다. 후배시네요, 후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산마을에서 오래 사셨군요. 중산마을은 제가 이제 아직도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종종 가는데 완전 거긴 실버타운이 됐어요. 그 상권이 완전 죽어 있고 그 사거리에 그래도 좀 이제 상가 점포들이 있는데 전부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이 한 건물에 막 한 4-5개씩 있어요. 좀 뭔가 마을 전체가 뭔가 이제 좀 어떤 생기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서글펐답니다. 자, 노래 하나 또 듣죠. 맷 커니의 Ships in the Night 였습니다. 박명수님 목소리 같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계속 박명수님 목소리로 들리잖아요. 다시 들어볼래요? 이 노래는 이제 끝났어.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근데 또 그 목소리 캐치한 게 대단한데? 대단합니다, 정말. 노래가 빼앗겼네요. 노래를 빼앗긴 맷 커니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읽겠습니다. 박명수님 목소리 멋있죠? 안녕하세요, 주호민 작가님. 다름이 아니라 저는 웹툰 작가를 목표로 꿈꿔오고 제 일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제 평생으로 삼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지내고 있는 상태이며 행동이 아닌 목표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한 커리어도 없는 상태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품은 지인 권유로 카톡 이모티콘 제작부터 시작해보자 한 게 벌써 3년째 제작만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작업하거나 휴무 날에는 맨날 붙잡고 있죠. 물론 이것도 아직까지 제 이름을 낸 작품들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일단 제가 드로잉 속도도 느리고 아이디어도 금방금방 변경돼서 제작이 느리기도 해서 지금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열이 받아 한 개라도 승인 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죠. 물론 이 계열로 계속 갈 생각은 없고 웹툰 제작만 할 수 있다면 바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다 생각하지만 캐릭터 공모전도 떨어진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학원도 다녀봤지만 비싼 수업료에 진도가 한계적이고 생계에만 매달려 그런저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툰 관련 제작 회사도 알아봤지만 죄다 경력직 우대에만 찾기에 어시스트 신입으로 제가 도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회사가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덜 찾은 건지 제가 전공도 이런 예체능이 아닌 공업 계열이고 고졸의 포토샵만 기본 중에 기본만 다룰 줄 알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 올리기에도 민망한 실력도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기 같은 상태죠. 지인들에게 제 그림을 보여주자기엔 제가 너무 실력이든 작품 내용이든 낯 부끄럽기도 하고요. 물론 인터넷이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웹툰 작가들은 돈을 많이 번다, 연봉이 몇 억이다 이렇다지만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보거나 듣고 결코 수입으로 바라보는 꿈으로 지낼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이 많고 제 꿈을 정상으로 올라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사실 웹툰 작가로 꿈꿔왔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사회생활이 너무 지치기도 하고 업무적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기본 수입원이 회사를 때려치자기엔 너무 생계적으로 힘들 것 같아 걱정도 앞서고요. 나름 공감 능력이나 사회성 부족은 아니라 혼자 생각하지만 사람들한테 항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아왔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차라리 혼자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자 한 게 웹툰 작가이기도 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결론은 제 고민은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뭐부터 해야 할지, 제가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고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28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았지만 뭔가 30 되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만 되게 큽니다. 작가님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괜히 쓸데없이 정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정답을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것처럼 헤매고 있네요. 하고 싶은 말이나 고민들이 히말라야 산맥 정상처럼 쌓여 있는데 제가 이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게 아쉽네요. 잠깐만요. 그린 게 없다고? 근데 어떻게 웹툰 작가가 되지? 그리세요! 그려야 웹툰 작가가 될 거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웹툰 작가가 어떻게 돼? 그리고 이거 카톡은 웹툰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때려치세요. 하나만 해, 하나만. 이거 이모티콘 저도 이거는 되게 정말 힘들어요. 승인 나는 게 진짜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 힘으로 웹툰을 그려서 올리는 게 낫다. 그리고 포토샵도 기본 중에 기본만 다룰 줄 알고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판으로 그려도 재밌게 그리면은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 여기 뭐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무슨 막 공대생이고 고졸이고 너무 좀 그래요. 그냥 그려요. 뭐 이유가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그리는 이유만 너무 많이 써놨는데. 그리고 뭐 그린 거 있으면은 보내보세요. 없겠지 뭐. 안 그렸으니까. 일단 그리시고 그때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걸로. 마이노와 자이언티의 와였습니다. 방금 그 사연 있잖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 원고 있으면은 진짜로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위펄레시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메일은 종종 오거든요. 그때마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렇게 뭐 직장 다니면서 하시다가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미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머니게임 그리시는, 지금 파이게임 그리시죠? 머니게임 지금 난리잖아요. 그 원작이 웹툰인데 그 배진수 작가님들 다른 일 하시다가 머니게임 전에 이제 뭐 그 금요일하고 뭐 하루 3컷 이런 거 그리시면서 웹툰 작가 되신 거잖아요. 나 얼마 전에 머니게임 보고 원작이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그 원작을 그 한숨에 정주행했거든요. 쿠키 한 100개 써가지고. 야, 근데 너무 재밌더라, 진짜. 그리고 후속작 파이게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작가님이 똑똑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멘사 회원이었어. 대단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과연 멘사다. 아무튼 웹툰도 엄청 재밌어요. 웹툰 얘기 조금 해보면은, 여기 지금 4억 얼마잖아. 지금 이 유튜브. 거기 448억인가 그래요. 총 상금이. 근데 거기는 물가가 1000배가 적용이 돼요. 1000원짜리 사면 얼마야? 100만 원이야. 그리고 막 더 심해요. 더 심하고 아무튼 더 빡센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그 술을 왜 먹어요? 어떻게 술을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학창시절부터 친구의 인상과 몇 마디를 나누어 보면 어떤 타입의 친구인지 바로 감이 오곤 했습니다. 친구가 많았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빅데이터가 쌓여서인지 아니면 원래 예민한 성향이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저 친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구나 라든지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첫 인상에 오더라고요. 20대 초반에 대학교에서 친구를 새로 사귈 때도 그 사람의 교복 입은 모습이 그려지고
학교에서 어땠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그림이 그려졌고 또한 언제나 저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저의 이미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저도 어떤 이미지가 있을 텐데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저는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첫인상을 물으면 반응이 갈리기도 하고 정확히는 대부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펄님은 아무래도 방송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펄님의 이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쓰다 보니 궁금해지는데 어쩌면 저도 관상쟁이 주펄님처럼 관상을 보는 걸까요? 그쵸, 뭐 이것도 일종의 관상이죠. 인상, 관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관상은 그런 겁니다. 막 뭐 광대와 코가 이렇게 뭐 솟아 있으면 뭐 코가 크면은 제복이 많고 막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관상을 제가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자주 짓는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막 뭐 입술이 얇기 때문에 무슨 뭐 먹을 복이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는 아무튼 좀 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뭔지 알죠? 근데 뭔지는 아시죠? 그런 건데 아마 이 벌떡이 분께서 느끼는 것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의 모습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궁금하냐? 그거는 아마 뭐 저도 그렇고 방송을 한다거나 어떤 대중매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들일 거예요. 더 아마 그런 다른 일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되게 좀 그런 게 컸던 시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알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지가 않아요. 어떤 캐릭터도 생기고 물론 캐릭터라고 하면 침착맨은 캐릭터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떤 뭐 양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소인배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겠구나 하고 이제 어렴풋이 짐작하는 거죠.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모르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신의 모습을요. 사실 셀카 정도로만 보잖아요, 보통. 근데 동영상으로 긴 시간 동안 한번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돼요. 근데 보통 자기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보게 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나는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좀 평소에 많이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달라 보여요. 진짜로. 일단 목소리부터 내가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다르고 그게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유쾌한 느낌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이랑 다르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나? 그게 내가 보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목소리, 내가 들리는 내 목소리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동기화가 돼가지고 그냥 똑같이 느껴져요.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 궁금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또 이게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를 너무 신경 쓰면은 그걸 이제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불행해집니다. 적당히. 물론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엘라 피츠제랄드의 맨하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벌디. 저는 올해로 25살이 되는 주펄님의 왕팬 찐 펄떡이 대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주펄님을 실제로 뵌 적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중학생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시는 회사에서 유명인 분들을 모셔서 회사원의 자제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주펄님도 강연을 하시기로 돼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흥분하며 아버지께 주호민이야 주호민 아빠 라며 말했고 그의 아버지께서는
주호민이 누구냐며 그 다음 사람으로는 소녀시대의 서현이 나오기로 돼 있다고 여자 아이돌 보는 걸 부러워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녀시대는 아셨으나 주펄님은 모르셨어요. 하지만 전 주펄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기뻤습니다. 그렇게 강연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강연장으로 향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날 총 3번의 강연을 했었는데 주펄님은 2번째 순서로 예정되어 있으셨습니다. 2번째 강연 시간이 되었고 사회자분께서 주펄님을 소개하자 비니와 안경을 쓰신 주펄님이 나와서 좌지펄 시절이었군요. 수줍게 인사를 하시고는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이라 강연의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당시 그리셨던 만화들을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연이 마무리될 때쯤 사회자분께서 강연 끝에 주호민 작가님의 작품에 관한 퀴즈를 내어 상품을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좌지펄이 뭐냐고요? 좌파 지식인 주호민이라고 안경 쓴 모습이 굉장히 좌파 지식인 같다는 어떤 저희 방의 밈입니다. 네. 사회자분이 퀴즈를 내면 답을 아는 사람들은 손을 들었고 손을 든 사람들 중 한 명을 주펄님이 고르는 형식이었습니다. 퀴즈는 시작되었고 한 문제, 2문제 문제들이 나오는 족족 저는 손을 들었지만 아쉽게도 주펄님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해야 하는 건가 싶었던 순간 사회자분이 다음 문제를 내셨습니다. 자, 주호민 작가님의 작품 중 무한동력에서 하숙집이 나오는데요. 그 하숙집에는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문제를 들은 저는 머릿속으로 3가지를 바로 떠올렸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펄님과 눈이 마주쳤고 주펄님은 저분하시면서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렇게 전 문제를 맞춰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주펄님이 제가 문제를 맞추고 하셨던 말은 기억이 납니다. 와, 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머쓱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렸을 때 얼마나 뿌듯했었는지 아직도 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알아요. 장난이지. 하숙집, 무한동력, 3가지 규칙. 3가지, 뭐지? 그거 무한동력 기계를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일단. 그게 하나고, 나머지 2개가 뭐지? 뭐 규칙이 있어요? 뭐 규칙이 있지? 희한하네.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제 다음 강연이 소녀시대 서현님이었다고요? 그러면 나는 왜 못 만났어? 참. 여러모로 아쉬운 강연이네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 노래 하나 또 듣겠습니다. 어김없이 뒤척이다 잠에서 깨어나. 에피톤 프로젝트 불면증이었습니다. 윤화님 노래였고요.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직 민증 따끈한 응애 21학번 공대 여대생입니다. 저한테는 5년째 연락하는 동창 크루가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이번에 서울대를 갔답니다.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을 인재라는 건 진작에 알아봤지만 결과가 보란듯이 나오니 정말 제가 다 기쁘고 우리 집에라도 경축 서울대에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아무튼간에 진심으로 축하해줬는데요. 그 친구 왜 이래저래 건너 듣는 걔는 어디 갔다더라 하는 좋은 소식들이 왜 이렇게 쌉싸라한 걸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아주 친하지는 않은 옆반 친구들의 기쁜 소식에는 참 이상하게 배알이 꼴립니다. 제가 사지망대학에 가서 그런 걸까요? 대학 네임밸류로 따졌을 때 많이 못 미쳐서 그런 걸까요? 심지어 이런 생각이 예대 갔다는 애들한테도 드는 건 왜일까요? 만약 제가 일지망대학에 갔다면 이런 기분은 모르고 살았을까요? 요즘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저랑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에 신경이나 쓰고 있네요. 얼른 바빠졌으면 좋겠지만 난 아직 더 쉴 수 있다 이 말이야. 감사합니다. 괜히 펄밤 분위기 흐리고 가는 사연은 아닌가 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잘 모르겠어서
채팅창 분위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공감이 안 가.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축하해주면서 속으로 좀 심술만. 다 똑같습니다. 그 감정을 노력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대면 안 된다. 그렇군요. 그 유명한 사연이 떠오릅니다. 그 PC방에서 갑자기 누가 으악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저씨가 그 게임 좀 조용히 하자 그랬더니 아저씨 저 서울대 붙었어요. 그 합격자 확인을 그 PC방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면서 라면을 사줬다는 그런 훈훈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막 댓글창에 서울대는 못 참지, 서울대는 인정이지, 킹정이지. 재밌죠? 그쵸. 가깝고 나와 처지가 비슷했던 사람일수록 잘 됐을 때 너무 잘 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잘 되면은 사람인 이상은 또 어떤 질투라든지 어떤 시기의 감정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거를 또 동력으로 삼아서 나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거를 이제 자신을 좀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걸 동력 삼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김성모 작가님은 그런 걸 이제 동력원으로 삼는 되게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 대표적인 분이죠. 대표적인 어떤 근성. 다른 만화가들을 다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려야 한다고 저한테 예전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못한다고. 저는 못해요. 어떻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오늘은 참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왜냐고요? 그냥요. 전 19살 고3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친구들과 졸업 사진을 찍는데 컨셉을 원펀맨 사이타마로 하려고 합니다. 리얼리티를 위해 주펄님처럼 맨들맨들한 머리를 밀 생각인데 주펄님만의 특별한 머리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머리에 스킨도 바르시는 건가요? 스킨헤드를 하면 머리색이랑 얼굴색이랑 그라데이션이 생긴다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죠? 궁금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펄님께서 이 글을 재미지게 읽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졸업사진을 침투부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잘데기 없고 영양가 없는 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쯤 이제 찍을 때 되지 않았어요? 보통 5월쯤 찍지 않아요? 이미 찍었나? 이게 2달 전 사연이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보통 고3 때 1학기 때 찍잖아요? 그 의정부 고등학교가 그걸 유명하죠? 근데 요즘엔 다른 학교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 갓 삭발을 하면은 저 같은 느낌이 안 나와요. 일단 얼굴 색하고 머리 색이 다르고 왜냐면 머리카락 때문에 두피가 타지가 않았어. 그래서 달라 색이.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애송이 같은 느낌이 든달까? 저처럼 이제 색이 똑같아지고 약간 이제 좀 반들반들 해줘야 되거든요. 모근이 다 죽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파란색이 될 거예요. 파란색. 그러면은 그냥 삭발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애송이 느낌이 정말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이타마가 되고 싶으면 모근을 죽여야 돼. 성모 형님은 다른 만화가들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나는 모근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노래나 들어야겠습니다. 또 월터스의 What's Left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올해로 24살에 들어서는 침펄 애청자입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3살, 그러니까 2020년도에 뜻하지 않은 돈, 약 3번의 돈복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돈복은 장학금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온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학기 마지막 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메일을 받았고요. 두 번째 돈복은 인턴 생활, 그러니까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가방을 주워서 주인분에게 돌려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지갑에 있는 돈
한화로 약 30만원 가량의 현금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주인분이 주신다는 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월 마지막 날쯤 친구와의 약속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스타벅스를 들렸는데요. 자리를 잡고 레지로 향하던 순간 갑자기 제 발 밑에 지폐 2장 약 21만 원이 떨어져 있지 뭡니까? 그래서 주변에 자리 잡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랑 스친 사람까지 쫓아가서 돈 떨어졌다고 지갑에 없어진 돈 없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페 알바생에게 돈이 떨어져 있다고 카페에 맡길까도 생각했지만 돈에 이름이 써 있을 리도 없고 출처 없는 돈이 제 주인을 찾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 돈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약 3시간가량 기다렸는데 역시나 돈 찾는 인물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펄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발밑에 나타난 돈을 자신이 가질 것인지 아니면 카페 알바생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석 달이 지난 지금 펄이 빛나는 밤을 들으며 문득 생각이나 사연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걸 안 썼네?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왜 그걸 안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아, 3번의 돈복이라고 했지, 참. 3번의 돈복이라고 했지? 그럼 꼭 하셨다는 거예요? 꼭 했는데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나한테 물어보겠다. 나라도 꼭 했을 거예요 라는 대답을 원하신다. 이거구만. 그죠? 그거죠? 지금 내 발밑에 만약에 5만원짜리 4개가 떨어져 있어? 지금 자 상상 들어갑니다. 스타벅스에 갔어요. 뭐 콘티자로. 근데 내 발밑에 5만원짜리 4개가 떨어져 있어. 뭐야 씨발. 여기 나오겠죠? 왜냐면 날 시험에 들게 하니까 줍겠죠. 일단 주워.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겠죠. 일단 다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일단 카운터에 갖다 줄 것 같습니다. 저 2층에서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바로 떠나. 내가 할 일이 있었어도 바로 떠나. 왜냐면은 그냥 그런 일이 있는 장소를 저는 떠납니다. 그 기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어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기운을 벗어나고 싶어서 바로 떠나는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3시간을 버텼다. 과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3시간을 버틴 것인지 주변의 손님들이 모두 떠나기를 기다린 것인지 그것은 벌떡이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딩딩딩딩.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늘 펄이 빛나는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연은 3월 9일자 사연들이었고요. 딱 2달 밀려있죠. 더 밀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족뱅이 치시고 주중에 한번 또 틀겠습니다. 힘드실 때 들으시라고. 자, 또 하다 보면 또 주말이 오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전시가 시작하기 때문에 저도 치겠습니다. 네, 같이 치면은 또 좋잖아요. 자, 마지막 곡은 뱀파이어 위크엔드의 스텝 보내드리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안녕.